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시작으로 오늘 NBA 한 10경기 정도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도 있는 반면 좀 잘 골라가면은 괜찮은 경기도 몇 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디트로이트 대 클리블랜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양 팀의 맞대결 전적을 얘기할 만하죠. 클리블랜드가 맞대결에서 8연승을 달리고 있다. 디트로이트를 8번 연속으로 꺾고 있는데 내일 기준점이 8.5점이잖아요. 8.5 기준으로는 마인이 4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번은 다 프렌이었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디트 뭐 일반승이야, 막 클리블랜드 일반승이야 1.15밖에 안 돼서 갈만하지는 않고 8.5로 그러면 어떤 방향을 정할까? 이게 큰 문제인데 일단은 그걸 방향 설정하는 거를 제가 정보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일단 제가 여기 가운데 있는 지표들, 가운데 있는 지표에 최근 4경기, 5경기 이렇게 좀 적게 했어요. 그전에는 막 한 10경기, 11경기 이렇게 있을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후반기 지표들, 이제 전반기 때 전반기 치르고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후반기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후반기에 최근 이제 한 못해도 한 팀들이 4경기 정도 했으니까 그렇게 4경기, 5경기 정도로 이렇게 좀 잡았고 그래서 지금 후반기의 성적을 봤을 때는요. 클리블랜드가 좀 많이 흔들었었습니다. 후반기 5경기 동안 2승 3패예요. 3패를 했던 팀이 올랜도, 필라델피아, 시카고. 엄청 강팀들한테 패배했던 것도 아니야. 물론 얘네가 뭐 댈러스한테 그 스트러스의 이런 그 하프라인 버저비터 넣어서 승리하고 워싱턴 114대 105 이것도 또 워싱턴 프렌이었는데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최근에 이기는 경기들은 전부 다 상대팀 프렌권이었었고 시카고, 필라델피아, 올랜도한테 패배. 이 팀들 중에 필라델피아는 지금 엔비드도 없고 되게 오락가락한 팀인데 클리블랜드가 지금 많이 흔들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더구나 내일은 또 도노반 미첼이 그 앞선 저번에 필라델피아 아마 올랜도 그때는 결장한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또 내일 또 퀘셔너블이 달려있다. 내일 그래서 이 도노반 미첼의 출전 유무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요즘에 클리블랜드 경기력이 썩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 일단은 깔고 갈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디트로이트 보면은 그 보그다노비치라든지 또 뭐 알렉 벅스, 몬테 모리스 이런 친구들 트레이드 하면서 스타일이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 디트로이트가 최근 4경기, 후반기 4경기 동안 득점 페이스가 별로 안 좋아요. 원래 같으면 디트로이트는 조금 뛰는 팀에 속했는데 야투 성공률이나 3점슛 성공률에 비해서 득점이 17등이잖아요. 옛날엔 디트로이트 좀 뛰는 팀으로 빠른 오펜스 펼치고 했었는데 요즘 들어선 이런 지표를 따지면은 얘네가 조금 천천히 공격을 하나? 좋은 야투율에 비해서도 득점이 안 난다. 이게 보통 막 올랜도라든지 또 뉴욕 이런 팀들의 특색인데 디트로이트가 요즘 들어서는 공격 시도도 좀 적어. 시카고전에는 76회, 뉴욕전에 79회, 올랜도전에 85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했어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그 세 팀들 시카고, 뉴욕, 올랜도는 상대팀의 공격 시도수를 억제하는 그런 팀이긴 한데 그러니까 좀 이런 지표상으로 디트로이트가 조금 약간 수비 팀들을 많이 만났다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디트로이트가 현재 보이는 지표상으로는 이 새끼들이 조금 천천히 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역시 기본적으로는 수비팀이라고 봐야 되는 편이긴 하죠. 클리블랜드 최근 5경기, 후반기 5경기 동안 아까 일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는데 2승 3패로 부진했다. 그리고 그 2승 전부 다 상대팀의 프렌이라고 했었죠. 보면은 일단 클리블랜드의 수비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특히 3점슛 수비가 39.6%로 쳐맞을 정도로 썩 좋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그렇다 공격 역시 막 두드러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3점슛 40%로 꼽고는 있지만은 막 상대팀한테 막 압도할 만한 원래도 뭐 클리블랜드가 3점을 막 아주 많이 던지는 팀까지는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경기는 저는 한번 디트로이트가 그래도 클리블랜드한테 8연패 중이긴 하나 그 중에 절반은 프렌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저는 요즘 분위기상으로 클리블랜드가 한창 흔들릴 때 이때 아니면은 디트로이트가 언제 또 이렇게 해보겠어요. 디트로이트가 저는 진짜 최대 정말 나는 걔 역배충이다 이런 분들은요 이런 경기 뭐 디트로이트 역배 가는 것도 말리진 않을 것 같고 저는 디트로이트 프렌에다가 한번 언더오바는 오바 쪽으로 봐보도록 할게요.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너무 좀 이렇게 언더팀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표가 낮게 찍히지만 기준점도 222.5고 따지고 보면 디트로이트 최근 후반기 득점 110점, 실점 112.3점 어쨌든 222점 근처잖아요. 클리블랜드는 최근 5경기 동안 228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편이고 저는 디트프렌의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역시나 도노반 미첼의 출전 유무가 중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대 샬럿인데 야 제가 샬럿 꿀을 조금 빨았었는데 오늘도 미러키한테 대패를 했죠 샬럿이. 근데 이 샬럿이요 지금 또 필라델피아한테도 사실 4연패 중이에요. 4연패 중 올 시즌 2경기 포함해서 그 전 맞대결 작년 3월달까지 이렇게 해서 최근 3경기 동안 샬럿은 전부 90점 미만 82점, 82점, 89점 이런 식으로 좀 언더 게임을 한 게 눈에 띄긴 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한창 이제 엔비드도 출전하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가 엔비드도 정상적으로 뛰고 할 때 샬럿을 만났을 때는 막 120점, 130점 이렇게 박으면서 승리를 했는데 1월달, 1월 21점 이때 엔비드가 결장했을 때는요. 필라델피아는 97점, 샬럿은 89점이었습니다. 이때는 또 샬럿의 프렌이긴 했었죠. 지금 필라델피아가 뭐 바툼도 돌아오고 뭐 우브레나 해리스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버디 힐도 영입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윙 자원들은 많이 갖춰진 상태이긴 해요. 아직도 이제 멜틴이나 코빈턴이 부상해서 안 돌아왔고 캐년 마틴 주니어도 지금 퀘스천어블이고 다누에 하우스 주니어 같은 애들 팔고 뭐 이러면서 스쿼드에 좀 구멍이 있는 상태이긴 해. 필라델피아니까 완전체는 아니죠. 이제 좀 엔비드가 없는 거에 적응을 해야 되는 필라델피아긴 한데 필라델피아가 그렇다고 막 적응을 썩 잘하고 있는 건 아니다. 최근 10경기만 봐도 필라델피아가 3승 7패요. 3승 7패. 삼성을 이제 클리블랜드, 워싱턴 이렇게 거뒀는데 워낙에 또 상대팀들이 보스턴, 밀워키, 뉴욕, 마이애미, 애틀랜타, 골스, 댈러스 좀 빡빡한 상대들을 만나긴 했어. 필라델피아가 어쨌든 최근 10경기 3승 7패이긴 하나 좀 진 상대들, 7패를 안긴 팀들이 조금 빡세긴 했었다. 그런 것들이 보이기는 보여요. 그런 와중에서 필라델피아가 후반기 4경기도 보스턴, 밀워키, 클리블랜드, 뉴욕을 만나면서 지표 자체는 좋지가 않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100점을 못 넣고 있는 상태이고 수비적으로도 그렇게 뭐 훌륭하다고 볼만한 건 아니죠. 샬럿은 후반기 지금 5경기? 후반기 5경기 동안 2승 3패예요. 유타랑 포틀랜드한테 승리를 했고 골스한테 한번 졌고 그 다음에 미러키한테 2연전에서 전부 다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샬럿이 최근 5경기 후반기 5경기 평균 95.2점밖에 못 넣고 있다. 유타를 만났는데도 유타를 상대한 115경기가 껴있는데도 남은 4경기들 골스, 포틀, 밀키 전부 다 100점 미만이었습니다. 84점, 93점, 85점, 99점 이런 식으로 샬럿의 공격 기세가 많이 꺾여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면은 세부지표도 안 좋죠. 야투율도 28등, 3점슛도 24등 이런 식으로 샬럿이 한창 이제 트레맨이나 미치치나 그랜트 윌리엄스 이런 애들 딱 영입하고선 영입 초기에는 3점슛이 막 42% 이랬었거든요. 3점슛이. 요즘 들어서는 3점슛도 많이 좀 가라앉은 상태인 것 같고 눈에 들어오는 거는 수비예요. 수비. 샬럿이 최근 5경기 후반기 유타, 골스, 포틀, 밀키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미러키한테도 123점 당하고 오늘도 111점 당하고 그랬었는데 보이는 수치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상대팀의 3점을 아주 꽉 묶고 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수비적으로 101.2점만을 실점하고 있는 중이고 야투 허용률도 꽤나 괜찮긴 찍힌다. 그리고 또 뭐 샬럿이 이제 포쿠셉스키 같은 친구들 오클이 버린 포쿠셉스키 같은 센터 영입을 했는데 뭐 그 친구도 뭐 즉시 전력감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뭐 앞으로는 샬럿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조각들을 모으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 문제는 그거예요. 샬럿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줄 거냐 아니면은 이제 미러키나 골스한테 미천이 드러난 만큼 필라델피아한테도 패배를 할 거냐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10.5까지 받았다면은 샬럿한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네. 10.5 정도면은 기회를 한 번 더 줄 법도 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샬럿이 미러키 수비적으로 확연하게 좋아진 미러키를 상대해가지고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 거였었고 뭐 어쨌든 포틀랜드나 유타 상대했을 때는 확연하게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따지고 보면 트레이드 이후에는 샬럿이 5승 3패인 셈이에요. 5승 3패. 그래서 샬럿한테 한번 기회를 좀 주고 싶네. 이 필라델피아가 어디까지나 미러키급의 그런 팀은 아니니까 현재. 제가 그래서 샬럿에 여기 백투백 전적도 있습니다. 여기 샬럿이 올 시즌 백투백일 때 2승 8패였었고 그 기간 동안 본인들의 야투율이나 득점 그리고 상대팀의 뭐 실점 수치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적혀내 있는데 형님이 우려하신 대로 샬럿이 백투백일 때 2승 8패인데 좀 걱정이 된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최근 5경기 안에 유타한테 한번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골스 원정 바로 이렇게 백투백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유타한테 115대 107로 승리를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골스한테 84대 97로 이 경기도 사실은 13.5 프렌이었습니다. 프렌. 그리고 그 당시에 골스도 굉장히 잘 나가던 상태였었고 샬럿이 이제 좀 상대팀의 성질 유타 같은 수비가 안 되고 오바의 성격을 지닌 팀한테는 막 115점 넣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 골스, 포트, 밀키 전부 다 100점 미만이라고 했었잖아요. 나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언더를 조금 냄새를 맡고 싶고 그리고 골스전에서도 어쨌든 프렌을 했었고 지금 막강한 공략을 선보이는 골스한테 100점 미만의 실점을 했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샬럿에 그냥 프렌 한번 가보고 싶네요. 다음 경기 보스턴 대 댈러스인데 이거는 워낙에 요즘 보스턴이 미쳐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보스턴이 9연승 중이고 제가 맨날 말하는 거 얘네들이 원정에서 약점이 있었는데 원정에서도 8연승을 달리고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습니다. 직전 경기는 이제 필라델피아 제가 필라델피아가 몇 번 그 보스턴의 발목을 잡았던 적이 많이 있다. 엔비드가 없는 필라델피아도 3점이 엄청 터지면 보스턴 상대로 프렌을 몇 번 했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날도 전반전은 53대 51로 필라델피아가 꽤나 비비는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보스턴이 117대 99, 3쿼터 때 그냥 개발라 버렸죠. 요즘에 보스턴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지금 지표상으로 제가 이게 3경기밖에 안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스턴은 후반기에 3경기밖에 안 했고 댈러스는 4경기를 했는데, 사실 보스턴은요 후반기 딱 3경기만 놓고 보면은 성적이 그렇게 막 뚜렷하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은 뭐 그냥 공격력이나 수비력이나 좋긴 하지만은 막 월등하게 좋냐 막 그렇게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조금 늘려가지고 보스턴이 최근 막 9경기 동안 9경기 9연승 중인데 막 그렇게 넓히면은 보스턴이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최상위권으로 찍혀요. 지금 여기 보이는 거랑은 달리 보스턴은 최근 연승 기간 동안에는 확연히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얘기할 만한 것 같고, 반면에 댈러스는 제가 댈러스가 그 게포드라든지 PJ 워싱턴 이런 친구들 데려오면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이 돈치치 주만의 수비적인 마인드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이런 얘기 하면서 댈러스가 공수 양면에서 균형을 찾아갔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 4경기 후반기 4경기 동안 피닉스, 인디애나, 클리블랜드, 토론토 사실 일정이 막 엄청 험난했다 이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댈러스가 후반기 4경기를 펼치면서 공격 보면은 그냥 6등 정도 준수한 편이에요. 근데 수비적으로 너무 안 좋아요. 토론토, 클블, 인디애나, 피닉스 사실은 누가 들었을 때 얘네들이 엄청나게 고전할 만한 그런 극공격팀에 맞느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 근데도 댈러스가 좀 부진했었고, 요즘에 댈러스를 봤을 때는 보스턴을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다. 이 댈러스도 한번 막 터지면은 오클 같은 팀 막 40점 차로 패고 막 그러거든요. 30점 차로 패고 그러는데, 요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보스턴은 공수 균형이 좋은 편이고 댈러스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좀 핸디값이 너무 커서 8.5나 되길래 보스턴 쪽을 핸디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일반승 정도는 충분할 것 같고요. 236.5면은 난 좀 언더 가고 싶기는 한데, 이게 댈러스가 요즘 실점이 많긴 한데 보스턴이 댈러스를 얼마나 막느냐예요. 양팀의 맞대결, 보스턴이나 댈러스나 전체적인 이런 그 선수 구성 틀 자체는 코어 선수들도 그대로인 편이고 막 그렇게 많이는 안 바뀌었잖아요. 보스턴이나 댈러스나. 얘네들이 최근 맞대결 5번 동안 전부 다 236.5 기준으로는 한 번 빼곤 다 언더였어요. 그 한 번도 237점 경기. 그런 편이어서 나는 236.5면은 언더를 보고 싶네. 댈러스도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최근 4경기 동안은 평균적으로 한 245점이 난다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댈러스도 이걸 조금만 넓혀가지고 후반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좀 잘 나가기 시작했던 막 7연승 달리고 했던 그런 구간까지 합하면은 댈러스가 조금 수비적으로 나아진 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선수 더해진 부분들이 게포드나 PJ 워싱턴 데려온 게 수비적으로는 조금 더 나아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보이는 것만큼 수비를 못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긴 하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언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 돈치치가 퀘셔너블이니까 이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경기 없이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토론토 대 골든스테이트. 골스의 기세가 오늘도 이어졌었습니다. 골스가 오늘도 뉴욕 상대로 11점 차로 승리를 거뒀다. 골스는 요새 가끔 이제 커리나 클레이 탐슨이 오락가락하는 거 말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위긴스가 한창 좋았을 때 골스에서 맨날 15점씩 박아주는 위무원 시절이 아니잖아요. 요즘 활약들 보면은 위긴스 사실 없는 것도 골스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 클레이 탐슨 벤치로 가면서 잘하고 있고, 모제스 무디도 헛을 보여주고 있고, 개페주가 올라오면은 수비 같은 부분이나 속공 같은 부분 이런 것들에서 채워줄만 하다. 그래서 골스가 요즘에 균형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리라든지 클레이 탐슨이 가끔 좀 야투난조를 겪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이겨. 골스는 보면은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일단 골스가 요즘 좀 호조에 있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토론토는 어떠냐? 토론토가 이제 후반기 4경기 동안 브루클린, 애틀랜타, 인디애나, 댈러스 전반적으로 좀 삐리한 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좀 그리고 오바의 성격이 있는 팀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토론토가 후반기 4경기 동안은 오바세가 두드러지게 나오죠. 제가 이 토론토가 그 트레이드 직후 퀴클리랑 RJ 바렛 이런 친구들 딱 오고 직후에는 엄청 오바세가 두드러지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즘에 또 오바세가 두드러지게 나와요. 최근 4경기 동안. 그래가지고 약투율이나 3점슛 모두 8등 8등 정도인데 득점 자체는 3등 수준이다.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생각보다 수비를 못하진 않는데 실점 자체는 25등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토론토의 템포는 빠른 편이고 골스 역시 템포 게임에선 지지 않는 팀이긴 하죠. 다만 이제 골스가 내일 또 백투백이고 최근 5경기, 후반기 5경기 동안 레이커스, 샬럿, 덴버, 워싱턴, 뉴욕 이런 팀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공격이나 수비나 언더세로 찍히기는 해요. 그게 아쉬워서 그렇지 나는 일단
골스를 좋게 볼 것 같고, 골스가 좀 이제 빡빡한 상대들, 레이커스도 쉽지 않고, 샬롯도 엄밀히만 하면은 트레이드 이후에 상태가 좋던 시절이었고, 덴버 말할 것도 없죠. 워싱턴 뭐 그래도 프렌의 달인, 전날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슬아슬하게 이제 마이너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뉴욕 닉스 일단 언더팀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스탯들이 좋게 치기 힘든 팀들을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할 법한 것 같아요. 뉴욕이나 샬럿이 특히 그런 팀들이니까. 저는 여기에 보이는 최근 5경기로 보이는 이런 맹점이 살짝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기로는 야 이거 오바 보고 싶은데 골스가 조금 언더 색깔이지 않냐 이럴만 하긴 하거든요. 골스가 내일도 백투백인데 8승 4패,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뭐 백투백 많이 이겼고 골스는, 그리고 뭐 백투백일 때마다 마진 자체가 10점가량 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골스 쪽 보기에. 골스가 또 핸디값이 2.5밖에 안 되고 내일 뭐 딱히 뭐 대단한 결장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5 정도면 저는 후하다고 생각을 하고, 골스의 승 쪽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 대 인디애나인데요. 이 경기도 엄밀히 말하면은 리벤지 매치예요. 리벤지 매치. 바로 직접 맞대결에서는 인디애나가 홈이었고 뉴올이 원정이었었거든요.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114 대 123. 간당간당하게 언오버가 갈렸었고, 이 경기는 제가 마지막에 인디 쪽으로 꺾었었죠. 원래 뉴올 쪽에 프렌을 보려다가 마지막에 인디로 꺾었는데, 보니까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은, 자, 뉴올이 선수가 그렇게 크게 결장도 없었습니다. 보면은 주전들은 전부 다 나왔어요. 이날 CJ 맥컬럼도 간만에 출전하고, 잉그램이나 자이언 전부 다 퀘셔너블 했는데 3명 다 출전을 했습니다. 이날 보면 야투율 같은 거 보면은 뉴올이 사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이 돼요. 3점슛도 38% 정도면은 본인들의 시즌 평균에 준하는 정도고, 야투율 46.7%. 야투율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는 뭐 경기마다 오락가락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본인들의 장점, 자유투를 많이 얻어낸다, 이것도 괜찮게 얻어낸 편이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뉴올리언스가 직전 경기 때 좀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있긴 해. 턴오버가 많은 것도 아니었었고, 오펜이 조금 적었다 이런 거 있긴 한데, 인디애나는 어땠냐? 인디애나도 이날 베네이트 메서린이 야투 17개 중에 6개밖에 못 넣었었고, 할리버튼도 요즘에 그냥 좀 그럭저럭입니다. 그냥 이날 인디애나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14개를 잡았고요. 그리고 3점 슛 38개 중에 14개. 많이 던졌는데 사실 뉴올보다 효율은 안 좋았다. 그리고 인디애나가 뉴올보다 야투 시도를 12개를 더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격을 많이 했다.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그렇고 턴오버도 적은 편이었었고, 인디애나가 뉴올보다 더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갔는데 사실 야투율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었다.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더구나 아까 뉴올리언스는 자유투를 23개를 얻어냈는데 인디애나는 9개밖에 못 얻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뉴올 대 인디애나 경기는 지난 맞대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터질만한 득점 포텐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분석하면서 인디애나는 요즘 확연하게 오바세가 두드러지고, 뉴올리언스는 얘네가 잘 나가는 기간 동안 장점이 수비였다 이랬었는데, 직전 경기 같은 거 보면은 뉴올리언스가 수비적으로 인디애나를 뭔가 틀어막기는 어려운 모양새인 것 같고, 결국에는 서로 간에 좀 오바 게임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요. 보면 또 이제 이 경기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양팀 다 뉴올리언스도 그렇고 인디애나도 그렇고 주전도 훌륭하지만은 벤치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보면은 인디애나는 이날 bench 자원들, 요즘에 벤 셰퍼드가 상당히 잘하는데 그거 잠깐 보면은 벤 셰퍼드가 최근 나름대로 좀 출전 시간을 많이 받는 7경기 동안 16.4분 출전에 득점 7.6점, 야투율 56%, 3점 50% 이렇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벤 셰퍼드 11점, 토핀 16점, 맥코넬 8점, 제일런 스미스 9점, 이런 식으로 벤치 득점이 꽤 많았습니다. 거의 한 40점가량 되죠, 인디애나는. 근데 반면에 뉴올리언스는 본인들이 나름대로 자랑하는 이 벤치 자원들인데, 트머삼이 11점, 레넨주 6점, 조던 호킨스 7점, 이런 식으로 인디애나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벤치 포인트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이날 뉴올리언스가 발렌슈나스가 뚜렷한 뭐 부상이 있던 것도 아닌데 7분밖에 안 썼어요. 7분밖에. 한마디로 인디애나를 상대로는 발렌시나스처럼 수비적으로는 애매하고 이 공격 면에서 상대 리머텍을 해야 되는 범용성이 적은 빅맨을 쓰는 게 맞지가 않다. 한마디로 뉴올리언스가 아무래도 내일 인디애나와의 경기에서는 조금 더 스몰 라인업을 돌릴 공산이 크고, 그렇다면은 저는 또 오바 게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스탯 같은 거 보고 얘기하자면은 기준점이 238.5인데 뉴올리언스가 너무 좀 언더세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든지 그 선수 운용 폭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스몰 라인업 대결이 될 것 같고, 양팀 다 벤치도 빠방한 편이고, 보시다시피 인디애나가 후반기 들어서는 득점 페이스가 상당히 좋고 수비적으로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알던 인디애나의 색깔이 드러나더라, 이런 것들 생각하면은 저는 일단은 인디애나의 프렌
인디애나 프렌에다가 오바 쪽 볼 것 같고요.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내일 어느 한쪽이 엄청 처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저는 비슷하게 인디애나 프렌에다가 오바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미네소타 대 세크라멘토는 사실 이 세크라멘토가 조금 애매해요. 얘네가 잘하다가 못하다가 이게 너무 오락가락이 심해가지고 판가름하기가 좀 어려운데 직전 경기는 디에런 팍스가 아마 발목인가? 부상의 여파로 결장을 했습니다. 아마 덴버전에. 그래서 그날 이 세크라멘토는 96점에 그쳤고 확연하게 물론 덴버가 수비도 괜찮게 했습니다만은 팍스가 오면 세크라멘토는 공격이 반감되긴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내일 그리고 양팀 다 서로 얼굴들 미네소타는 앤트맨이 세크라멘토는 디에런 팍스가 퀘셔너블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도 만약에 세크라멘토 쪽에 팍스가 없다? 그러면 언더 볼만 하겠죠. 또 그리고 미네소타가 앤트맨이 없다? 언더 볼만 하겠죠. 근데 일단은 서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미네소타는 최근 4경기 동안 전부 다 앤트맨은 정상적으로 출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득점 108점, 실점 101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소타의 색깔이 보여요. 수비 리그 최고 수준으로 하고 득점은 그냥 애매하게 해가지고 이기는. 그래서 미네소타가 최근 10경기 동안 8승 2패입니다. 8승 2패. 내일 또 미네소타의 홈이잖아요. 최근 미네소타가 4경기 연속으로 홈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데 올 시즌 홈에서는 22승 6패. 좋죠.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고 세크라멘토 쪽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얘네들이 뭐 한창 막 1월달쯤 그때는 반즈도 잘하고 머레이도 매경기 잘하고 케빈 허드조차 3점이 살아났었는데 일단은 얘네가 좀 오락가락이 좀 심한 편이라 세크라멘토 쪽에 공격 얘기를 하긴 좀 빡세요. 보시면 또 세크라멘토가 최근 4경기 이 4경기 동안 샌안토니오, 클파, 마엠, 덴버 좀 언더 팀들을 많이 만났단 말이야. 그 기간 동안 득점도 그렇고 실점도 그렇고 한 230점 정도에 그쳤습니다. 샌안토니오 경기는 한 249점 났던 경기이긴 한데 어쨌든 세크라멘토가 덴버, 마이애미 이런 수비적으로 강점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언더게임이 많이 있었거든요. 내일은 223이라서 기준점이 아주 낮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미네소타 쪽에다가 언더를 보는 거를 주저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경기는요. 다음 경기 멤피스 대 포틀랜드 서부의 거의 뭐 꼴찌 결정전이라고 봐야죠. 샌안토니오가 이 서부 꼴찌고 13등이랑 14등 간의 대결인데 지금 멤피스가 보시다시피 결장자가 엄청 많아요. 특히나 내일은 또 자택주까지 결장이다. 그래서 라마 스티븐스가 나오고 산티 알다마, 빈스 윌리엄스, 자이레 윌리엄스, 구딘 이렇게 뛴다고 하는데 워낙에 멤피스가 지금 결장이 많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렇게 결장이 많았는데 더구나 자택주까지 더해지고 콘차, 캐너드, GG 잭슨 주니어, GG 잭슨까지 결장한 상태여갖고 멤피스가 그나마 올 시즌에 건진 선수다. GG 잭슨까지 없는 상태이고 한창 안 좋을 때 풀어주던 캐너드까지 다 풀. 거의 뭐 내일도 멤피스는 상당히 결장이 많다 이렇게 볼만하고 포틀랜드는 제가 맨날 브록던이 이 꼽고가 매우 다른 팀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최근에 포틀랜드가 브록던이 결장하고 있는 와중 계속 연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멤피스는 지금 3연패 중 포틀랜드는 9연패 중인 팀들끼리 붙어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데 그리고 최근 양팀 다 후반기를 그렇게 많이 치르진 않았습니다. 후반기에 딱 3경기밖에 안 했어 얘네들이. 근데 3경기 지표 보니까 두 팀 다 100점을 못 넘었었고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실점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일단은 언더를 좀 보도록 하고요.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은 병신이냐. 이 표는 많이 차 있을수록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양팀 다 텅텅 비어있죠. 블락이나 스틱 이런 것만 좀 차 있고 자유투 같은 거나 차 있고 남은 지표들이 다 개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포틀랜드 쪽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멤피스가 워낙에 결장이 많고 이 포틀랜드가 그 9연패를 했는데 9연패 동안 만난 팀이 마이애미, 샬럿, 덴버, 미네소타, 뉴올리언스, 디트로이트, 덴버. 솔직히 일정 개빡이었어. 포틀랜드가 아마 브록던이 있었어도 그 9연 9경기 중에 한 경기 잡아낼까 말까 하지 않았을까요? 디트로이트 정도? 그러니까 포틀랜드가 너무 개빡센 상대들 만나가지고 아니 마이애미 요즘에 마이애미 너무 잘하고 있고 샬럿 트레이드 이후에 그래도 샬럿 괜찮다 얘기 많이 했었죠. 그리고 덴버 말할 것도 없고 미네소타 리그 최고의 수비팀 뉴올리언스 포틀랜드가 꺾을 만한 팀은 아니죠. 디트로이트는 잡을만도 했는데 전반전에 71대 56으로 이기다가 후반전에 그냥 개털렸다. 또 덴버와의 원정 2연전 어떻게 이깁니까 포틀랜드. 그런 경기들이었다 보니까 저는 포틀랜드가 9연패에 빠져있기는 해도 나름대로 변호를 좀 하고 싶고 결장 상황이 멤피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저는 포틀랜드에 2.5면은 프렌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대 미러키 경기. 이게 시카고가 조금 까다롭죠. 이 새끼들이 언제 잘할지 언제 못할지가 좀 가늠이 안 돼. 얘네가 얼마 전에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132대 123박 좋은 경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는 어제 제가 미러키가 닥 리버스 감독 선임 이후로 수비가 나아졌다 이런 거 얘기도 하기도 했었고 요즘에 미러키 기세는 진짜 당해낼 적수가 없을 듯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 후반기 미네소타, 필라델피아, 샬럿과의 2경기 좀 샬럿은 2번 많았다 이런 게 좀 뻥튀기가 됐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미러키가 후반기 행보가 상당히 좋다.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죠. 그리고 미러키가 또 백투백인데 백투백 미러키는 올 시즌 10경기를 해가지고 7승 3패 괜찮았다 나름대로. 참 이게 시카고라 가지고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시카고 경기가 얘네들이 좀 파악하기가 힘든 편인데 막 어떨 땐 디트로이트한테 놓치고 뭐 클리블랜드도 잡고 막 이런 팀이라 갖고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떠나서 미러키가 요새 본인들이 리스크였던 수비가 확연하게 나아졌으면은 공격을 릴라드나 비즐리 같은 애들 좀 3점 기복 좀 줄고 쿤보 할 만큼 해주고 브룩 로페즈 조금 터져주고 벤치에서 바비 포르티스 같은 애들 조금 해주고 이러면은 보완될 만하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지고 저는 일단 밀키 쪽을 좋게 볼 것 같고 언더오버는 222.5면은 일단은 요즘에 미러키 기세를 봤을 때는 수비 쪽으로 좀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키가 최근에 막 상대 팀들을 전부 다 필라델피아, 샬럿 둘 다 이렇게 100점 미만으로 묶고 있는데 시카고가 녹록치 않은 팀이긴 하나 시카고도 기본적으로 조금 언더 템포 게임을 즐기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한번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카고도 이런 위쪽에 있는 거 보면은 최근 4경기 중에 사실 클리블랜드전이 132대 123이었잖아요. 2차 연장 가가지고 오반한 경기인데 2차 연장 가가지고 255점이 넘은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기록이 뻥튀기 된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언더도 볼만하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클리퍼스 대 워싱턴 경기. 이게 워싱턴이 13.5프레임을 받았네요. 오늘도 워싱턴이 또 레이커스랑 연장까지 갔죠. 그러니까 워싱턴이 제가 어제도 레이커스랑 워싱턴 경기 10.5 기준 저는 그거 패스했습니다. 핸디는 패스를 했고 언더오버만 말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마 이 경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연장전 안 갔어도 오버였던 경기예요. 연장전에서 13점이 났는데 정규 시간에만 252점인가? 253점? 252점이네. 252점 났던 경기다 보니까 딱 제가 예측은 맞았는데 근데 이 클리퍼스는요 사실 레이커스는 어떻게 보면 좀 오바팀의 면모가 있다고 해도 클리퍼스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 눈에는. 클리퍼스는 기본적으로 하든이나 카와이를 통한 지공이 조금 어울리는 팀이고 요즘에 사실 웨스트브룩도 별로 못하고 있잖아요. 조지도 그렇고 웨스트브룩, 폴 조지, 막 플럼리 이런 친구들이 조금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클리퍼스가 지금 후반기 4경기 동안 오클라호마, 멤피스, 세크라멘토, 레이커스 만만치 않은 일정 속에서 멤피스 상대로만 승리를 했고 그 경기도 사실은 좀 프랭권이었습니다. 프랭권. 그런 것도 그렇고 이 클리퍼스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좋지는 않다. 그 와중에 13연패를 달리고 있는 워싱턴을 만나긴 하는데 클리퍼스가 막 워싱턴을 막 고야급으로 엄청 그냥 개패면서 20점 차, 30점 차? 그렇게는 난 못할 것 같아. 요즘에 클리퍼스의 모양대로는. 그리고 워싱턴도 제가 여러 차례 타이어스 존스의 뭐 스탯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꽤 괜찮다. 그런 얘기도 했었고 뭐 랜드리 샤멜, 아브디아, 뭐 쿨리발리 이런 친구들도 힘을 내주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오늘도 워싱턴이 131점을 기록을 했는데 조던 풀이 간만에 34점으로 대폭발을 했었고 마빈 베글리 3세 인사이드 폭격했었고 간만에 좋은 활약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고 키스포트 20점, 카일 쿠즈마 20점 뭐 전체적으로 좀 고른 득점력을 보였던 것 같아요. 아브디아도 15점 기록하고. 그러니까 좀 워싱턴은 약간 에이스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분산됐을 때 좋은 경력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클리퍼스가 보면은 공수 양면에서 썩 좋지가 못하다. 이게 최근 4경기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랬어요 얘네는. 클리퍼스가 조금 마탱이가 간지는 꽤 됐고 워싱턴이 일단은 수비적으로는 리그 꼴찌예요. 후반기 5경기뿐만 아니라 연패하고 있는 기간에도 실점이 상당히 많고 그나마 3점은 잘 막았지만은 기본적인 야투 허용을 자체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내일도 뭐 클리퍼스가 하든이나 카와 이런 애들이 적당히 볼륨 쌓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은 클파도 많이 흔들린다는 점 봤을 때는 트렌을 좀 보고 싶고요. 올 시즌 워싱턴이 백투백 10번 중에 한 번도 승리를 못했어요. 백투백 승리가 없는 팀은 워싱턴이 유일하다. 그래서 워싱턴이 뭐 내일 갑자기 클파를 잡을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일단은 프렌 쪽 보고 있는데 언더오버는요. 전 한번 240점 오면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레이커스 같은 팀은 워싱턴처럼 뛰는 팀이랑 같이 막불 작전을 할 만한 팀이야. 근데 클파는 얘는 조금 지공을 선호하는 팀이거든. 뭐 웨스트브룩이 주축일 때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클리퍼스는 조금 정돈된 오펜스, 세팅된 상태에서의 오펜스를 좋아하는 팀이라 가지고 저는 한번 워플에다가 언더 쪽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해축 중에 가볼 만한 경기는 셀타비고 대 알메리아 경기인 것 같아요. 셀타비고 대 알메리아 경기인데 일단 먼저 셀타비고 최근에 썩 좋지는 않아요. 최근에 뭐 원정도 많고 뭐 이랬었는데 셀타비고가 딱히 좋지는 않다. 원래도 뭐 셀타비고가 사실 올 시즌에 잘 나갔던 구간도 별로 없어요. 올 시즌 셀타비고는
좀 왜 얘네가 하위권에 처져 있는지 알겠다. 뭐 그런 것들을 알만한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오늘 홈이잖아요. 셀타비고가 일단 홈에서 4연패 중이긴 하다. 소시지, 지로나 바르셀로나 다 어려운 팀들을 상대를 했는데 오늘은 리그 꼴찌 알메리아를 상대를 하잖아요. 알메리아를 한번 보면은 알메리아 지금 제가 원정만 갖고 왔는데 알메리아 원정 성적이 이렇습니다. 그냥 코파델레이에서 한번 승리한 적은 있지만은 리그만 따졌을 때는 알메리아가 올 시즌 그냥 리그 전체에서 올 시즌 전체에서 알메리아가 이렇게 무승 중이다. 여기서부터인가? 올 시즌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팀이 알메리아거든요. 라리가에서. 근데 얘네가 그럼 또 원정은 어떻겠습니까? 원정에서 당연히 승리가 없겠죠. 원정 보니까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제가 요즘에 알메리아가 조금 괜찮아졌거든요.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조금 괜찮아졌다 이런 거야. 그냥 빌바오랑 무승부 거두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도 무승부 거두고 뭐 이랬다는 거. 생각보다 잘 싸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만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살짝 알메리아의 프렌 냄새를 맡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원정이기도 하고 나는 그냥 이 경기 알메리아로서는 오늘 이렇게 안 좋은 흐름 올 시즌 승리가 한 번도 없는데 셀타비고 원정에서 알메리아가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안 할 것 같고요. 그냥 뭐 이 경기는 저는 뭐 무승부라든지 햄무 이런 거 노려볼 텐데 저는 무승부 쪽이 조금 더 가까운 것 같기는 해요. 알메리아가 아무래도 최근에 이런 어려운 팀들 상대로도 빌바오나 꼬마한테 물론 홈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좀 저력 좀 보여주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알메리아가 올 시즌에 승리가 한 번도 없다 이러면서 무시를 하고 좀 알메리아 반대를 많이 이렇게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번에 레알 상대로도 1점 차도 패배하면서 레알 마헨을 또 못하게 하기도 했고 꼬마랑 했을 때도 꼬마 마헨 봤는데 알메리아가 마헨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빌바오나 꼬마나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알메리아 상대로 승리를 못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알메리아 4대가 좀 안 맞는 편인데 그렇다면 저는 이 알메리아를 한번 믿고 알메리아의 이런 좀 낙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려고 그냥 무승부나 셀타비고가 이겨봤자 그냥 1점 차 정도로 겨우 이기겠지 그냥 이런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